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개작두님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옛날에 이제 한간 포청천이라는 거기서 또 나왔던 개작두라는 닉네임이신데, 일단은 개작두님께 잠깐 또 설명을 드리자면, 개작두님은 지금 현재 장례 지도사를 업으로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장례 지도사를 하기 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오히려 장례 지도사를 하고 나서 좀 더 괜찮아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덜비님. 네. 살아있는 저승사자 개작두입니다. 오, 살아있는 저승사자? 장례 지도사시니까. 네네네네. 오, 되게 근데 진짜로 힘든 일이면서 정말 또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면 돌아가셨지만 그 돌아가신 고인분을 잘 보내드리는 일이잖아요. 그 일 자체가. 네네. 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또 좋은 일인 것 같고. 근데 오늘의 이야기가 좀 이상한 거는, 원래는 대부분 시청자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장례 지도사를 하면서 이상한 일들을 더 많이 겪지 않느냐. 저는 오히려 장례 지도사를 함으로써 귀신이 안 보여지는 그런 특이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오호, 반대네요. 네. 어떻게 보면. 네네. 이게 보통은 이렇게 장례 지도사를 하게 되면 고인분들이 저희한테 고마워할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네. 그러면서 그 수호천사라고 해야 되나? 수호령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제 주위에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 알겠습니다. 네네네. 근데 일리가 있는 말인 네.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로 네네. 만약에 내가 영혼이 됐는데 나를 되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보내드리는 그 사람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네네. 그러면 일단은 개작두님께서 장례지도사를 하기 전에 또 여러 가지 미스테리하고 또 소름 돋는 일들을 많이 겪으셨다고 했는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처음으로 가위를 눌렸던 사연인데요. 제가 중학교 1, 2학년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이렇게 귀신을 보거나 느낄 수도 없었는데, 그날이 이상하게도 거실에서 혼자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가위를 한 번에 3번을 눌렸어요. 예. 그 상황은 제가 거실에서 이렇게 누워서 있는데 뭐 베란다나 안방, 그리고 작은 방, 뭐 부엌 이런 쪽에서 이상한 형체의 괴물같이 생긴 형체가 5명이 제 주위 쪽으로 이게 오더라고요. 어이구, 예. 그래서 이건 뭐지? 하고 눈은 떴는데 몸은 안 움직여지고, 근데 생김새가 제가 이렇게 돌비님 카톡에다가 제가 그림 그린 걸 있거든요. 그렇게 생겨서 한번 제가 그려봤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런 그림? 그거잖아요. 그 기생수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기생수 그래서 같은데? 저는 이게 외계인인가? 처음에는 이게 뭐지? 외계인인가? 내가 알고 있는 귀신이 아니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외계인이 나를 납치하려고 외계인 5명이서 내 주위를 삥 둘렀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알 수 없는 이상한 언어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예. 저한테 이렇게 삿대질도 해가면서 자기네들끼리도 쳐다보면서 저도 쳐다보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저는 너무 당황을 해서 이게 뭐지? 이것들은 뭐지? 외계인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러면서 다시 자기네들이 왔었던 곳으로 다시 다 돌아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끝났구나 하고 다시 잠을 청했어요. 근데 잠을 청하자마자 똑같은 가위를 또 다시 한번 똑같이 눌렸어요. 똑같은 그 괴물이 똑같이 와서 똑같은 말로 삿대질을 하면서 똑같이 이렇게 가위를 눌렸는데, 2번째는 너무 공포스럽게 변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했는데 2번째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오. 그래서 또 똑같이 이렇게 사라졌어요. 예. 그러더니 이제 마지막에 또 한 번 똑같이 또 다시 와서 가위를 또 눌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심리 상태가 무서운 걸 떠나서, 공포를 떠나서
아,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죽여주라. 차라리 나를 죽여라. 계속 이렇게 놀리지 말고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네. 근데 제 머릿속으로 알았어, 죽여줄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똑같이 잠을 깼어요. 그래서 그런 건 처음 눌려보고 가위라는 것도 사실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게 가위였는지 꿈이었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학교를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제가 가장 친한 친구가 바로 같은 아파트의 옆동에 살거든요. 예. 저는 그때 당시에 2층에 살았고 친구는 10몇 층에 이렇게 살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학교 끝나면 항상 그 친구 집에 가서 컴퓨터 게임도 하고 오락도 하고 이렇게 항상 놀았거든요. 네. 한참 놀다가 집에 가야 될 시간이 돼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5, 6층 정도에서 갑자기 쿵 하면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순간 엘리베이터가 뚝 떨어지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저도 당황을 해서 막 열린 버튼 누르고 막 1층 누르고 열린 버튼 누르고 이렇게 막 이렇게 눌렀었죠. 근데 이제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렸는데 거기가 2.5층이라고 해야 되나? 2층이랑 3층 가운데에 이렇게 낀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예. 문은 열렸는데. 그래서 절반은 3층이 보이고 절반은 2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순간 제가 지난밤에 이렇게 가위 눌린 게 떠오른 거죠. 죽여준다. 예. 그래서 이거를 뛰어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짧은 시간에 엄청 고민을 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여기서 만약에 안 뛰어내리면 추락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틈으로 밑에 틈으로 2층으로 엘리베이터를 뛰어내렸어요. 예. 뛰어내리고 나서 너무 무서우니까 밖으로 이렇게 뛰쳐나왔죠. 근데 그 엘리베이터가 몇 초 후에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바로 추락한 결국에는 예, 추락을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너무 어린 마음에 부모님한테 말하고 이렇게 추락을 했었다. 어젯밤에 꿈에 이런 게 나왔었다 하니까 그냥 제 말이 거짓말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지 별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엘리베이터는 수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 말 들어보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엘리베이터 고장 나서 추락을 했다고 했는지 고장이 났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수리를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오, 예. 첫 번째 얘기는 어떻게 보면 협박받았고 제 목숨을 이렇게 노렸던 일이었고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 괴롭힌 거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잠을 청할 때 정자세로 이렇게 잠을 잤는데 정자세로 자면 가위를 너무 많이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돌아서 새우잠으로 잔다고 해야 되죠. 그렇게 자면 가위를 안 눌리더라고요. 제 예. 경험상으로는. 그래서 지금 그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옆으로 새우잠으로 자요. 저는 항상. 아이고, 지금도. 가위를 늘리기 싫어서. 예. 첫 번째 얘기는 이런 얘기였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총 3가지인데 두 번째 얘기는 우리 군대 있을 때 유격 훈련을 받잖아요. 그렇죠. 유격 훈련이 끝나고 나서 행군이라는 걸 하잖아요. 야간 행군 네. 이렇게 행군 훈련을 하잖아요. 20km짜리 군장을 메고 한 40km 이렇게 걸었나? 그때도 야간 행군이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2007년도 제가 병장 초였을 거예요. 네. 날씨는 꽤 추웠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일주일간 이제 유격 훈련을 엄청 힘들게 받고 몸이 제가 엄청 힘들었죠. 근데 피곤하죠. 오히려 네. 저는 행군은 저한테는 누워서 떡 먹는 훈련이었어요. 유격 훈련이 힘들었지 저는 걷고 뛰고 하는 거는 저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행군 이것만 하면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확하진 않는데 저녁 한 7시쯤 출발을 해서
그 다음날 새벽 한 6시쯤에 끝나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12시에 한번 쉬고 이렇게 행군이 진행되는데 보통 행군은 50분 정도 걷고 10분간 휴식을 하고 또 50분 걷고 10분간 휴식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양 쪽에 후방에 있는 군대에 있었어요. 그쪽 이제 담양 쪽 인근에 이렇게 산길이나 마을 쪽에 행군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걷고 50분 걷고 10분 쉬고 이렇게 하다가 12시쯤 되면 공공시죠. 12시가 아니고 공공시쯤 되면 항상 쉬는 공터 같은 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공터에서 닭죽 같은 것도 먹고 오래 걷고 군화도 오래 신고 하면 발도 아프고 그러니까 군화도 풀고 양말도 벗어놨다가 군장대 내려놓고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했거든요. 네. 그날도 이제 저랑 친했던 동기랑 후임이랑 같이 닭죽도 먹고 이렇게 쉬다가 이야기도 하고 쉬다가 보통 출발하기 10분 전 정도 되면 출발 10분 전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신발도 신고 양말도 신고 군장도 메고 이렇게 준비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신고 군장도 메고 줄을 섰어요. 그래서 출발 5분 전 하고 출발 1분 전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전혀 잠이 안 왔었거든요. 피곤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갑자기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하품을 하는 거였어요. 예. 이유도 없이 하품이 딱 나왔는데 이상하다. 안 졸리는데 하품이 나오네. 이러고 있는데 한 5초 뒤에 나도 모르게 또 하품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뭐지? 왜 하품을 또 하지? 하는데 또 5초 뒤에 하품을 또 한 번 더 했어요. 그 순간에 제가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예요. 마치 소주 한두 병 정도 먹은 느낌? 술 취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해서 내 몸이 왜 이러지? 왜 정신이 몽롱하지? 하면서 제가 제 뺨을 이렇게 여러 대도 때려보고 고개도 흔들어보고 눈도 감았다 떠보고 해도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예? 몽롱한 기분이. 그래서 출발을 했으니까 이제 다시 걷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기 한 100m? 100m 그 앞쪽에 보면 길로 이렇게 가잖아요. 산길로 이렇게 가는데 길이 위아래로 되게 심각하게 굴곡이 져 있는 거예요. 길이 왜 저기가 굴곡이 져 있지? 저런 길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걸어가고 결국에는 100m 앞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제 눈에 보기에는 100m 앞에만 꾸불꾸불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러더니 길이 다시 일자로 펴지는 순간 같이 행군하고 있는 군인들이 머리가 180도를 딱 돌아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눈은 시뻘게 져 있었고 같이 이렇게 행군했던 군인들이 그래도 한 200명, 150명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고개가 180도 돌려서 빨간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건 뭐지? 왜 나를 쳐다보지? 머리가 왜 돌아가 있지? 하면서 저도 이렇게 계속 걷고 있는데 또 다시 그것도 머리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길도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예. 끝났는가 보다. 근데 정신은 아직까지 몽롱하고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나무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잖아요. 산이고 마을이고 하면 나무들이 이렇게 옆으로 심어져 있잖아요. 예. 나무마다 정령이라고 해야 되나? 혼이라고 해야 되나? 동그란 빛을 내는 구체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붙어 있는 거예요. 와. 색깔은 전부 다 틀렸어요. 네. 마치 저희 사람도 사람이지만 얼굴이 다 틀린 것처럼 분명한 구체인데 이거는 빨간빛이 많이 돌고 이건 초록빛이 많이 돌고 그리고 큰 나무는 큰 구체가 있었고 작은 나무는 작은 구체가 있더라고요. 근데 눈이랑 코랑 입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구체에서 빛만 이렇게 나오는 거였는데 그것들이 저를 쳐다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구체 형상인데도
네, 분명히 눈은 없는데 나를 이렇게 주시를 하고 있다는 느낌? 그렇게 받았어요. 그때는 무섭다기보다는 신기했어요. 예. 이거는 초록빛이네. 이거는 구체가 엄청 크네. 이거는 빨간빛이네. 이렇게 하면서 신기해서 고개도 돌려가면서 이렇게 막 보다가 저기 끝에서 엄청 큰 구체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쪽 마을에서 보통 마을 한쪽에 보면 뭐 200년, 300년 된 나무 해가지고 엄청 큰 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 그루씩 있잖아요. 그 나무였는데 그 나무에는 엄청 큰 구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나무의 불빛은 무지갯빛이라고 해야 될까요? 빨간색도 보이고 초록색도 보이고 뭐 여러 가지 빛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를 제가 이렇게 통과하는 순간 제가 정신이 말짱해졌어요. 다시 제 정신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귀신에 홀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시간이 50분이 흐른 거죠. 그래서 딱 깨니까 50분 하고 10분간 휴식 시간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뒤에 후임이 있었고 제 앞에 동기가 있었는데 간혹 이렇게 야간 행군 하다 보면 졸면서 행군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럼요. 한 분씩. 네. 그래서 뭐 떠랑에 빠지시는 분도 계시고 넘어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도 자면서 꿈을 꿨나 졸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뒤에 후임한테 제가 혹시 나 좋은 거 같았어? 혹시 비틀비틀 걷지 않았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었대요. 예. 그냥 자연스럽게 걸었대요. 그래서 나 사실은 방금 전에 이런 거를 겪었고 이렇게 했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 없었다고 저한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제가 아무리 행군을 좋아하고 잘한다고 하더라도 50분 동안 그 무거운 군장을 메고 가면 다리도 아파야 되고 발도 아파야 되고 뭐 군장 매는 어깨도 아파야 되는데 아픈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야, 이거 특이하네. 예. 그래서 이거는 귀신이 나를 도와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힘들지 않도록. 네, 힘들지 않도록 도와준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후로는 제 정신으로 이렇게 행군을 마쳤죠. 아마도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과정들이 귀신에 홀리기 전에 그 느낌을 표현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제가 어디선가 들은 소리인데 이유 없이 잠이 안 온 상태에서 하품이 나오는 거는 귀신이 나의 몸을 통과할 때 하품이 나온다고 제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래서 제가 3번의 하품을 한 거면 귀신이 제 몸을 3번을 통과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근데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건 개개인마다 증상이 다를 것 같기도 해요. 네네네. 이런 일들도 행군 중에 겪은 적이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네네네. 그러면 네. 여기까지는 이제 좀 미스테리하면서 이런 일들도 겪었다라면 이번 주제는 이제 좀 시청자분들이 벌떡 깰만한 채팅이 활발해질 수 있는 주제일 것 같아요. 네, 귀접이라고. 네네네. 제가 임팩트 있는 경험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것 중에 가장 임팩트가 있는 귀접. 그때는 제가 20대 중반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19살 때 일찍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 회사에 제가 19살 때부터 근무를 해서 군대도 갔다 오고 갔다 와서 다시 복직을 해서 20대 후반까지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가 3교대 근무였어요. 그래서 그날따라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네. 몸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제가 그때 근무가 밤 10시 퇴근하는 근무였어요. 밤 10시에 퇴근해서 집에 이렇게 오니까 저희 어머니가 치킨집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새벽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집에는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10시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당연히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불이 전부 다 꺼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방 이렇게 한번 보고 어머니 안 계시는구나 하고 그날은 너무 힘들어서 씻기도 싫어서 그냥 옷만 이렇게 대충 벗어놓고 제 방에 들어가고 바로 쓰러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제가 엎드려서 정자세로 이렇게 딱 누운 게 아니고
비계를 가슴 쪽에 놓고 너무 힘드니까 엎드려 있었어요. 엎드려 있었는데 제 방이 바로 옆에가 화장실이었거든요. 화장실에서 갑자기 빨래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 10분 정도 빨래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빨래 소리가 이제 안 들리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바로 제 방에 문이 끽 열리는 소리가 들려요. 누구지? 이랬어요. 근데 예. 그때 당시에 딱 직감하는 게 귀신이다, 이런 영가다, 이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못 본 척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만히 그냥 엎드려 누워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제 방에 모니터가 있는데 그 모니터에서 나오는 불빛이 있었는데 눈을 감고 있어도 어두웠기 때문에 그 불빛이 잘 보였거든요. 네. 근데 그 불빛이 누가 그 사이를 지나가면 가려지고 불빛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느낌을 받잖아요. 눈을 맞아요. 감고 있어도. 그래서 제 주위로 누군가가 빙글빙글 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네. 왜 내 주위를 빙글빙글 돌지? 뭐지? 이러다가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 영가가 제 등으로 올라탄 거예요. 제가 엎드려 있었으니까 제 등 위로 탁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른 척 해야 되겠다 하고 있었다가 제 등 뒤로 타는 느낌을 딱 받으니까 모른 척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일어나 버렸어요. 딱 일어나니까 어떤 여자분이셨거든요. 여자분이셨는데 옷을 하나도 안 걸치고 계셨어요. 어머머, 실오라기 하나도? 네. 어이구야. 그러시고 제 등에서 제가 밀었기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넘어졌는데 그때 제가 그 여자 영가를 본 순간 그 여자 영가가 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여자들 중에서 제일 이쁜 거예요. 진짜 현실에 없을 만큼의. 네네네네. 그 어떤 연예인을 갖다 붙여도 이 여자가 최고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이뻤어요. 후광이 비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영가다, 귀신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기보다는 이 여자랑 사랑을 한번 나눠야 되겠다. 어른들의 사랑을 한번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을 휘감는 거예요. 그냥 보통 상식적이면 아무리 귀신이 이쁘고 옷을 벗고 있어도 사랑을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근데 홀렸던 게 아닌가, 그때 생각하면 그 귀신한테 홀렸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여자랑 사랑을 나눠야지 하면서 제가 제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의 사랑을 나눴어요. 실제로. 나누고 나서 10분 정도 사랑을 나누는데 제가 이제 정신이 점점 돌아오는 거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 여자 영가랑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여자 영가를 제가 다시 손으로 밀쳤어요. 예. 밀치고 나서 제가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그 여자 영가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그 영가는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옷을 벗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른 분들은 너 꿈꾼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앉아 있었어요. 그 자세로. 밀었던 자세로 제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꿈이 아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제가 어머니한테 최근에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네. 어머니한테 어머니 예전에 제가 20대 중반쯤에 어떤 여자 귀신이 나한테 이렇게 유혹을 했었다. 그래서 귀신에서 홀려서 귀접이라는 거를 어머니랑 저랑은 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귀접이라는 걸 해봤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네가 여자한테 환장해서 그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여자한테 환장해서 그런 게 보인 거다. 근데 저희 어머니도 영혼이 좀 있으세요. 예. 그 말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농담으로 하신 얘기고 어머니도 그때쯤에 여자 영가가 저희 집에 조금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아시는구나. 네네. 네. 그래서 그 여자 영가는 제 방 아니고 저희 어머니 방 아니고 또 다른 방에 옷방이 있었어요.
항상 옷방에서 이렇게 있다가 제가 들어오거나 제가 나가면 제 방 앞에서 이렇게 기웃거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래서 저를 노리고 그랬던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에는 합니다. 근데 원래 그런 색전기라고 하나? 그런 귀신들 자체가 되게 네. 찔기잖아요. 오래 막 그러잖아요. 그 귀신이 찔기진 않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빨래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우렁각시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집안일을 해주고, 물론 실제로 이렇게 집안일이 돼 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는데, 빨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한테 딱 한 번뿐이었거든요. 더 이상 달라붙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때 그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나쁜 귀신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이런 일들을 많이 겪으신 다음에 네. 그냥 계속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다가도 장례지도사라는 직업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네네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신 거예요? 뭐 큰 에피소드가 없었더라도. 뭐 특별하게 제가 장례 지도사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회사를 제가 그만두게 됐어요. 예. 피치 못할 상황으로 그만두게 돼서, 저도 결혼을 하고 애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어떤 걸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던 거죠. 처음에는 돈으로 보고 장례 지도사라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장례 지도사라는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 아닐 거예요. 이게 보통은 고인분 보자마자 도망가시는 분들이 열에 한 8명은 그렇게 도망가세요. 예. 너무 그게 무서운 거죠.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죽음이나 뭐 그런 고인을 뵙는 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인 거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장모님이 제가 장례 지도사 되자마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예. 그래서 저는 고인을 처음 봤을 때 장모님이 생각이 나서 안 무섭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다른 가족한테도 어머니고 아버지일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견뎌지고 지금은 오히려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직업이랑 맞는 것 같아요. 뭐 장례 지도사도 하늘이 내려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운명이라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특이한 게, 저도 장례 지도사 되고 나서 귀신이 안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간혹 한 번씩은 보여요. 제가 이제 대학교 병원에 소속돼 있는 장례식장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저희 병원에서 사망하시거나 운명하신 분들은 저희 쪽으로 내려와서 부장소를 차리고 장례를 진행을 하는데, 최근 일이었는데 제가 중환자실에서 고인분을 모시고, 안치실은 고인분 모실 때 가족분들이 따라오시고 냉장고에 모시기 전에 얼굴도 뵙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가족분들이 안 오셨더라고요. 제가 모셨던 분은 가족분들이 안 오셨길래 가족분이 안 오셨는가 보다 하고 안치냉장고에 모시고 저랑 같이 근무하는 형님이랑 안치실에서 나오려고 걷고 있었는데, 저희 안치실 문이 스테인리스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뒤에가 비춰지는 문인데 어떤 남자분이 딱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가족분 계신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 뒤에 분을 보고 가족분 계신가 본데요? 라고 뒤 돌았는데 아무도 안 계셔요. 근데 그 남자분의 행색이 가운데 머리가 없으셨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 고인분이 가운데 머리가 없으셨거든요. 고인분의 영혼이 거기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겠다. 네. 그래서 우리 고인분이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오고, 그런 특이한 경험도 있고, 또 장례 지도사라고 하면 오랫동안 장례 지도사라는 일을 하게 되면 무당집에 가면 쫓겨나요. 오이? 왜요? 이게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어령 같은 제 주변에는 귀신이 많은 거죠. 좋은 귀신들이. 그래서 무당집에 가면 제가 귀신을 너무 많이 몰고 다니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점사가 안 보인다? 네네네.
그래서 오랫동안 장례 지도사를 하신 분들은 점사가 안 나온대요. 그리고 운전박대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른 뭐 선배님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대요? 네네. 대부분 다들 그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미스테리네요, 진짜. 네네네. 저도 혹시 친한 무당 분이 계시면 왜 그러는지 정확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어찌하됐건 안 보인다는 거는 그 무당이 가진 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분들보다도 더 높은 뭔가 강력한 그런 게 있기 때문일까? 모르겠네요. 그것까지는요.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귀신이 많다고만 들은 것 같아요. 야, 오늘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이제 장례 지도사 업을 하고 계시지만 하시는 데 있어서 고인분을 보내주심에 있어서 전혀 나쁜 일 없고 고이고이 잘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장례 지도사 업을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오늘 또 소중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확실히 제작자님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말에도 힘이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것만큼 뭔가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가 많이 느껴졌던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목소리도 되게 좋으시고 실제로 장례지도사를 하고 나서 오히려 귀신을 안 보셨다고 합니다. 더 많이. 그래서 지금 개작두님께서는 그래 내가 고인분을 보내드리면서 그 고인분들이 뭔가 소령이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게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